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숙청이나 혁명이 일어난 것 같다는 돌출 발언을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 설명에 오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미국 언론들은 우려했던 긴장은 피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한항공이 보잉사로부터 100여 대의 항공기를 주문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대학들에게 총격이 발생했다는 거짓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아서, 건강을 책임지는 마음이 같아서, 한인 사회를 아끼는 마음이 같아서 서울 메디컬 그룹과 한미 메디컬 그룹이 하나가 됩니다. 더 나은 한인 사회의 미래, 더 나은 의료 시스템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하나가 됩니다. SMG.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월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에 주한 미군 기지의 부지 소유권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강청환 기자입니다. 백악관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이 마중 나온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인사합니다. 두 정상은 트럼프 대통령 집무실에서 환담으로 회담을 시작했습니다. It's an honor to be with President Lee of South Korea.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대통령님의 꿈인데 미국이 다시 위대하게 변하고 있는 것 같고. 약 2시간 20분 동안 이어진 회담에선 안보, 조선협력 등 다양한 의제가 언급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지금은 임차 중인 주한미군 기지 부지의 소유권을 한국 측에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One of the things I'd like to do is ask them to give us ownership of the land where we have the big fort. 다만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하느냐는 기자 질문에는 지금은 말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경제, 에너지 분야 협력도 논의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한국이 필요로 하는 석유와 가스 등 많은 천연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LNG 생산, 수출과 관련해 한국과 합작 법인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As you know, in Alaska, and we're going to be making a deal, a joint venture with South Korea. 우리 정부가 관세 협상 당시 미국 측에 제안한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이른바 마스가에 대해선 두 정상이 협력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We're also going to have them make ships here with our people, using our people, and we're going to go back into the shipbuilding business again. 조선 분야뿐만이 아니라 제조 분야에서 르네상스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도 함께하게 되길 기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산 군사 장비의 큰 구매국이라면서 무기 구매 등 방산 분야에 대해서도 할 이야기가 많다고 언급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강청환입니다. 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라고 치켜세웠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평화를 위해 힘써주면 자신은 페이스메이커, 즉 보조를 맞추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이한석 특파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해 평화를 지키는 역할을 넘어 새롭게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 역할이 눈에 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동에서 많은 전쟁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로 휴전이 됐고 평화가 찾아왔다고 치켜세웠습니다. 세계 지도자 중에 전 세계의 이런 평화 문제에 대통령님처럼 이렇게 관심 가지고 실제로 성과를 낸 경우는 처음으로 보이십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달라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만남은 매우 좋은 일이라며 올해 안에 북미 정상회담 추진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Anyway, look, I get along great with Kim Jong-un, and whatever I can do, having to do with South Korea and getting people together, you should get together, right?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한 점을 거론하며 자신과 김 위원장의 관계 개선이 올림픽 성공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도 부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수많은 지도자들을 만나봤지만 대부분 북한 문제와 관련해 적절한 접근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이 대통령의 접근 방식이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이한석입니다. 정상회담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숙청이나 혁명이 일어난 것 같다는 돌출 발언을 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미군 시설이 있는 오산 공군기지를 압수수색했던 걸 언급한 건데 이 대통령이 미군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한국군의 지휘 체계를 확인한 거라고 설명하자 오해라고 확신한다고 답했습니다.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정상회담이 열리기 3시간 전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한국에서 숙청이나 혁명이 일어나는 것 같다며 받아들일 수 없고 거기서 사업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회담 직전 다른 행사에선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면서도 한국의 특검 수사를 겨냥한 듯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I heard that there were raids on churches over the last few days, very vicious raids on churches by the new government in South Korea, that they even went into our military base and got information. 회담에서 질문이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교회 압수수색이 사실이라면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한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처럼 들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가 임명한 특검이 사실관계를 조사할 뿐이고 미군을 직접 수사한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하는 일은 검사하는 일은 팩트 확인, 팩트 체크인데 미군을 직접 수사한 게 아니고 그 부대 안에 있는 한국군의 통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나를 확인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해라고 확신한다고 답하면서 긴장됐던 분위기가 다소 풀렸습니다. I am sure it's a misunderstanding, but you know there is a rumor going around about churches raiding churches. So we'll talk. I'm sure that's going to be worked out fine. 이 대통령이 특검이란 단어를 언급할 때는 자신을 수사했던 잭 스미스 특검을 언급하며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회담 직전 돌발 발언을 내놓은 건 주도권을 쥐려는 트럼프식 협상 전술이었을 거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미국 언론들은 우려했던 긴장은 피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외신 반응은 이재린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미국 주요 외신들은 북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에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을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기회로 활용했다고 평가하며 북한은 큰 잠재력을 가진 나라라고 치켜세운 점도 강조했습니다. 가디언지도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내내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강조하며 동맹 현안보다 북핵 문제에 스스로를 부각시키는데 더 관심을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예상외로 부드러운 분위기로 흘러갔다는 점에도 외신들은 주목했습니다. AP통신은 회담 전 강경 메시지를 던졌던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만남에서는 분위기를 바꿔 이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폴리티코는 이재명 대통령의 극도로 공손한 태도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목적과 맞물렸다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과의 만남 때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설명에 분명 오해일 것이라고 답하며 신뢰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도 주목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회담이 두 지도자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기회가 됐다고 평가하며 트럼프 대통령도 회담 후 이재명 대통령을 매우 좋은 한국 대표라고 칭찬했다고 전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가운데 대한항공이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사로부터 100여 대의 항공기를 주문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주문은 한국 항공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대한항공 조원태 회장과 보잉 상업용 항공기 부문 최고 경영자 스테파니 포프는 모두 워싱턴 DC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총격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긴급 경보가 발령돼 한때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사건은 어제 오후 6시 반쯤 캠퍼스 내 도서관 인근에서 총성과 비슷한 소리가 들렸다는 목격자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습니다. 대학 측은 즉시 학생들에게 대피하거나 몸을 숨기라는 경보를 발령했고 캠퍼스는 한때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You don't think this thing's going to happen to you and then all of a sudden you're hiding behind a fridge because there's an active shooter a building away from you. 경찰은 도서관 건물을 수색했지만 탄피 등 총격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1시간 만에 경보를 해제하고 캠퍼스 내 추가적 위협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이오와 주립대학에서도 총격 허위 신고가 접수했습니다. 오늘 오전 아이오와 주립대 기숙사와 도서관에 총격범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지만 수색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최근 미국 대학가에서 번지고 있는 총격이나 폭발 등을 거짓 신고해 경찰의 출동을 유도하는 이른바 스와팅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이오와 주당국은 지난해부터 스와팅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 적발될 경우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주 북부 버팔로 인근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전복 사고로 5명이 숨졌습니다. 사망자 가운데는 컬럼비아 대학에 재학 중인 22세 중국인 유학생이 포함되어 있으며 희생자들의 연령은 22세에서 65세 사이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당시 버스에는 나이아가라 폭포 관광을 마치고 뉴욕시로 돌아가던 승객 54명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부주의로 차량을 통제하지 못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형사 책임 여부는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LA 지역의 대표적인 부촌인 펠로스 버디스 롤링힐스에서 가족 간 총격으로 3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쯤 롤링힐스의 한 주택에서 여성 2명과 남성 1명이 총격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여동생과 아버지가 숨져 있다는 한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현장에서 또 다른 여성의 시신도 발견했습니다. 초기 수사 결과 가정 불화로 인한 살인 후 자살 사건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숨진 가족은 한인 부부와 딸로 전해졌으며 최근 수년 동안 부부 사이에 이혼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다고 이웃들은 전했습니다.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도심 유흥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캔자스시티 경찰은 어제 새벽 4시쯤 도심 유흥가의 한 주차장에서 총격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남성 1명이 이미 숨져 있었고 다른 4명은 총상을 입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가운데 남성 1명은 2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경찰은 아직 용의자를 체포하지 못했으며 여러 명의 말다툼이 총격으로 번진 것으로 보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북쪽 알타다나 지역에서 차량 한 대가 약 1000피트, 300m 아래 낭떠러지로 추락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어제 오후 6시쯤 엔젤레스 크레스트 하이웨이 발리플랫 로드 인근에서 차량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아이폰 긴급 문자를 통해 사고를 접수했으며 현장 목격자가 제 방으로 떨어진 차량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량에서는 1명이 구조돼 병원에 이송됐지만 환자의 상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고로 고속도로 양방향이 약 30분 동안 폐쇄됐다가 다시 개통됐으며 추락 차량은 오늘 중 인양될 예정입니다. 동물의 살을 파먹는 나사벌레 뉴월드 스크루웜의 미국 내 올해 첫 인체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가 엘살바도르 여행 도중 이 벌레에 물려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나사벌레는 파리 유충으로 가축과 사람의 피부에서 부화해 살을 파먹으며 침투하는 특성이 있어 치료가 늦으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번 사례가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협은 아니지만 일부 동물과 식품에는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서부 지역에 대형 산불이 확산되면서 수천 명이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캘리포니아 나파 카운티에서 발생한 피켓 화재는 와이너리로 유명한 나파밸리 지역을 태우며 현재까지 약 6,800에이커, 여의도 면적의 10배를 불태웠습니다. 현재 화재는 약 13% 진화됐으며 주민 150명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오레건주 플랫 화재는 현재 약 22,000에이커, 서울 면적의 8분의 1 규모를 태우며 급속히 확산 중입니다. 주택 4채가 불에 탔고 약 4,000가구에 대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디미니미스 면세 규정이 오는 금요일 만료됩니다. 이 규정은 $800 이하 물품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아마존과 쇼피파이 같은 온라인 플랫폼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왔습니다. 하지만 폐지 이후에는 해외 직구와 저가형 소매 업체가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해외 우편 서비스는 이미 미국행 배송을 중단했으며 전문가들은 늘어난 관세 부담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연방 세관 국경 보호국에 따르면 지난해 회계 연도에만 13억 개가 넘는 소액 면세 물품이 미국으로 반입됐습니다. 이 때문에 각국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에 소포를 보내려면 당분간은 민간 업체가 운영하는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지난 20일부터 배로 보내는 미국행 소포 접수가 중단된 데 이어 오늘부터 우체국에선 미국행 항공 소포 접수도 중단됐습니다. 내일부터는 국제 특급 우편 서비스 EMS를 통한 소포 접수도 중지됩니다. 미국의 새 관세 정책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800 이하 물품에 대한 면세 혜택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오는 29일부터 서신과 서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우편물은 신고 의무와 15%의 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세관당국이 인정하는 기관에 신고하고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현재의 국제 우편 시스템으론 이런 절차를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 프랑스 등 다른 국가들도 미국행 소포 접수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다만 우체국이 접수를 대행해 민간 배송사를 이용하는 EMS 프리미엄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는데 물품 무게가 4.5kg 미만이면 기존 우체국 EMS보다 약 10% 비쌉니다. 원래 없던 절차도 생기고 비용적으로도 더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서 더 불편한 것 같아요. 우정사업본부는 다음 달 30일까지 EMS 프리미엄 요금을 $10,000 할인하고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EMS 프리미엄의 저중량대 일부 구간을 기존의 EMS 요금대로 저가형 EMS 프리미엄 상품을 출시하도록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민간 배송사가 접수를 거부하는 김치 같은 식품류는 당분간 미국으로 보낼 방법이 사실상 막힙니다. 우정사업본부는 미국의 세부 지침과 국제우편망 대응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한두 달 내 기존과 유사한 품질과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홍윤재입니다.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세포 성장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병원 건물을 공습했습니다. 구조대원과 전쟁 현장을 취재하던 언론인들에게 2차 공습이 이어지면서 모두 20명이 숨졌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건물 외곽 계단 일부가 폭격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건물 잔해 속에서 부상자들의 구조 작업이 이뤄지던 그때 엄청난 굉음과 함께 희뿌연 연기가 건물을 완전히 둘러쌉니다. 현지 시간 25일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의 나세르 병원 건물이 이스라엘 군에 폭격당했습니다. 모두 2차례의 공격이 이뤄졌는데 한 차례 공격 이후 구조대원들이 사상자를 구조하던 중 2번째 공습이 이뤄진 겁니다. 해당 병원은 일부 기자들의 사무실로도 활용돼 기자 6명도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기자와 구조대원 등을 포함해 모두 20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This third floor was reputedly known for being a space where journalists work. Emergency services and other journalists were stepping in to help. There was a second blast. So this is a very shocking situation. 유엔은 민간인과 의료진, 기자들이 살해된 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히는 등 국제기구와 세계 각국에서 비난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공습 사실을 인정하며 유감을 표하고 군 당국이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군 당국은 고의로 민간인을 공격하지 않았다면서 하마스를 노린 작전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Hamas terrorists deliberately use civilian infrastructure, including hospitals, as shields. They have even operated from the Nasser hospital itself.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등 테러 대원들이 병원과 학교, 난민촌 등에 숨어서 활동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들 시설에 대한 폭격을 감행해 왔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정신을 잇는 주니어 다산 창단식이 LA에서 개최됐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하주은 기자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정신을 잇는 주니어 다산 창단식이 1기 단원이 될 청소년 100명과 한인사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3일 LA에서 개최됐습니다. 미주 도산기념사업회가 주도하는 주니어 도산은 도산 안창호 선생의 정신을 이어받아 차세대 청소년들을 미국 내에서 당당한 한인 리더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특히 봉사중심 청소년 단체와 달리 주니어 도산은 교육 프로그램과 멘토-멘티 제도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리더십 과정으로 구성됩니다. 민주평통 LA협의회와 월드코리안 신문 등이 주최하고 재외동포청이 후원하는 광복 80주년 기념 통일 포럼이 지난 22일 LA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인사회 차세대 육성을 위한 현황과 과제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샌프란시스코 한인회관에서 같은 주제의 포럼이 개최됐으며 행사에 앞서 열린 미술품 전시회의 수익금 전액은 재외동포를 위한 지원금으로 사용됩니다. LA 한국문화원이 나전 7공예의 설계도인 나전 도안에 대한 특별전 나전장의 도안실을 개최합니다. 서울공예박물관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전시에서는 190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한국 나전 7공예를 이끌어온 장인 6인의 희귀도안과 작품들이 전시됩니다. 전시는 오는 10월 10일까지 LA 한국문화원 아트갤러리에서 진행됩니다. 워싱턴주 킹카운티 5선거구에서 피터 권 후보가 27.7%를 얻어 1위로 스테파니 페인 후보가 24.1%의 지지로 2위에 올라 11월 본선거 진출이 확정됐습니다. 두 후보 모두 한국계로 워싱턴주 역사상 처음으로 한인 킹카운티 의원 탄생이 확정됐습니다. 미주 한인 세무사협회가 오는 9월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연례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올해 컨퍼런스의 주제는 뉴 프론티어로 전문성 확장으로 내년부터 예고되는 세법과 관세 영향, 그리고 AI 기술의 발달 등 앞으로 변화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 확충을 위해 세무사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전문성을 확장한다는 목표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이메일 또는 정승욱 부회장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민감한 문제로 결과를 많이 걱정했던 첫 한미 정상회담이 비교적 무난하게 끝났습니다. 이 회담을 계기로 경제도 안보도 한 발 더 진전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월요일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